천하절경이로다. 이 천하절경인 중주호 언덕배기에 이 무슨 납골당이란 말인가. 아, 그놈의 유치권 또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의 강호발. 오늘은 중북하고도 중주에 왔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중주호 대시올시다. 자, 오늘은 이 납골당 같은 폐건물 더미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있게 한 중주호를 약간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주호는 중주댐의 건설과 동시에 생겼는데요. 중주댐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 착공해가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1985년에 완공이 되어서 가공할 만한 저수량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중북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해결했고 전력도 엄청나게 생산을 합니다. 또한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만큼 면적도 엄청나고 평균 깊이가 무려 97m라고 합니다. 아, 무섭습니다. 바다도 수심이 40m가 넘어가면 최고난도 다이버가 잠수를 해야 되는 수심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심각한 잠수병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주호 이런 곳에서 함부로 수영이나 뱃놀이 같은 활동을 했다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의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거든요. 또 이런 호수는 바다보다도 물 색깔이 시퍼래 가지고 심리적으로도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이 좁은 국토에도 이런 대자연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새 이 중주호에서 유람선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람선도 타려면 저는 좀 무서울 것 같네요. 자, 이런 풍광 앞에 또 부동산 업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경치를 팔아서 그 배경으로 집을 짓고 돈벌이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곳에 지금 오면서도 오는 길에 수없이 많은 폐건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차례차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곳을 납골당 펜션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이 펜션의 모양새와 규모를 보면 이게 온전한 크기의 집이라기보다는 좀 큰 규모로 운영하는 펜션이나 아니면 분양형 빌라 이런 형태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치가 좋으면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 허가도 상당히 쉽게 나오는 것 같네요. 세상 어디가 도대체 한국같이 한 몇 년 뒤에 다시 와보면 지형이 바뀌어 있고 전혀 없던 일단의 건물 무리가 생겨나 있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치가 정말 빼어난 스위스나 유럽 각국 또 미국의 로키 산맥 이런 일대를 경치를 봐도 수십 년이 흘러도 새로 건물 한 채 들어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사를 가끔 하는 건 봐도 그 공사는 주로 도로나 수로를 약간 보수하는 그 정도 선이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일단의 건물 무리가 들어서는 일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그리고 유럽의 알프스 가장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80년대에 찍었던 그 스틸컷 풍경 사진이죠. 그런 것이나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나 호텔 모양이나 거리 모양이 똑같습니다. 근처에 새로 지어 올리는 건물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야말로 국립공원으로서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대주의라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인공물은 거의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미 한국은 GDP나 수치상으로는 선진국이 분명한데 여전히 건축 토목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폐건물을 직업상 수도 없이 보고 다니지만 이번 건은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나는 정도입니다. 여기 충주호에만 해도 짓다가 말거나 버려버린 건물이 정말 많거든요. 저 산속에는 발에 걷어차일 정도입니다. 무덤이 아니면 폐건물입니다. 없애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무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도 너무 쉽게 나오고 돈도 은행에서 집 짓는다 하면 너무 잘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는 정말 문턱이 높으면서 또 이렇게 방치를 해도 법적인 제재도 별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분양에 실패를 해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페널티가 들어가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할까요? 뭔가 분양에 실패했을 때 마무리까지 확답을 받아내고 뭔가 철거 예치금 같은 거라도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냥 던져불고 가면 끝입니다. 개인은 가구만 하나 버리려고 해도 경비실에 연락을 해가 돈을 꼭 내고 하루만 늦어도 경비실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실형을 때려도 부족한 마당에 일회 방치를 하고 있으니 작은 거에는 엄격하고 큰 거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경치에 이런 테러를 가해놓은 것이 범죄로 여겨져도 무방한데도 업자는 그냥 성공하면 바로 그 성공한 돈으로 흥청망청, 또 실패하면 종적을 감추고 위장 이혼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도 자기들은 이런 거 짓다가 망해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 업자들은 한 몇 년 있다가 또 딴 데 가서 똑같은 사업을 벌이더라고요. 저래 놓고는. 그러니까 회사 성실히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집 지어가지고 땅 장사하는 이런 업자들 눈에는 답답해 보이겠지요. 요즘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폐건물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업자도 좀 많이 사라져 주셔야 되는 직업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나라의 환경과 경제를 더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기에 잠든 돈만 수십 수백억이고 타인과 환경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오직 한 방만 노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일은 좀 자제하고 살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